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1월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글로벌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월 반도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반면 중국은 26.6% 증가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중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한 직원이 매매 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12억 원가량 높게 책정한 점을 발견해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금액 109억 원가량은 문제의 대출 금액을 포함해 해당 직원이 약 4년간 취급한 전체 대출 금액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라다이스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합니다. 올해 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이달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전 상장에 대한 승인 안건을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간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연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줬고요. 또 미국의 2월 ADP 민간 고용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더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동반 상승으로 출발했던 우리 시장 1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자세한 지수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현재 2,60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합세 보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보다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1,500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2,000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다소 0.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나 홀로 3천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해야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스캔하셔도 되시고요. 또는 샵 0082번 문자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 여러분들을 구원해드릴 구원투수 임상현 전문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제히 계속해서 빨간불 켰던 이 미증시와는 반대로 좀 우리 시장은 다소 좀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1차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빨간불, 그다음에 코스피가 약간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코스피가 이제 빨간불이 있고요. 이제 코스닥이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횡보의 또 등락의 또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오늘의 또 흐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주중으로는 현재 주초는 보통 강세 부분인데 목요일로 넘어가는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세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주초 또는 월요일 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세가 많이 지켜보다가 또 2, 3일 또 3, 4일 지켜보다가 또 차익 실현을 하거나 또 아니다 싶을 때 뭐 종목 교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초는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주말로 갈수록 매도세가 유입이 되는 또 종목 교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이슈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적인 이슈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은 뭐 6월 달 금리 인하 부분들이 60%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목표 수치 2%가 달성이 된다는 딱 전제 조건을 좀 깔았기 때문에 꼭 실행이 된다는 법은 없고요. 점점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걸 뒷받침해주는 경기에 대한 호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다른 지표가 워낙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중국 상해 증시 있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중국 상해 증시는 경기 부양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현재 V자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의 형태인데 오른쪽 어깨가 좀 없는 형태로 지금 횡보를 하다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또 2단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의 이제 넥라인점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2단으로 올라간다면은 이 넥라인점 3,200 또는 3,300이 넥라인점에서 한번 조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가 탄력이 나와준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또 흐름들을 뭐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 코스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21선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어제 이제 지켰고요. 오늘 갭상승의 연봉 방금 약세로 돌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는 21선을 계속해서 뭐 지켜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단기 꼭지를 이제 찍은 이후로 13일간 지금부터 13일간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약 15일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3월 초에 일시 약세에서 3월 중순 그다음에 하순으로 갈수록 강세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지금의 이제 새로운 성장의 어떤 상승의 어떤 트리거는 바이오가 되고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바이오를 섹터별로 깨알같이 분석을 좀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가장 늦게 물론 바이오 전체가 뜨는 건 아닙니다. 먼저 뜨는 거 있고 나중에 뜨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저평가, 저PBR 종목군들이죠. 굴뚝주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타고 뭐 움직여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평가 종목군도 약간 움직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어제와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초는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주말로 갈수록 매도세가 강해지고 또 종목 교체가 강해지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 주셨고요. 미국은 매크로적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 대선이겠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필라델피아 이슈 같은 이 반도체 이슈들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차트상으로는 좋은 흐름 가져가주고 있고요. 최근 상승되는 그런 트리거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스피에서는 저PBR주 위주로 이렇게 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오전장을 빛내줄 이 핫상한가 종목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바로 식품 가공 기업인데요. 나스닥 상장 결정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아이패드 OLED 패널 그리고 삼성, LG 전략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마지막 종목은 TNR 바이오랩입니다. 이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한 생체 장기 개발로 현재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외에도 숨겨진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등락을 거듭한 오전장 중에서도 시장을 반짝반짝 빛내준 이 세 가지의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의 베스트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TNR 바이오팹입니다. 네, TNR 바이오팹 꼽아주셨는데요. 이 TNR 바이오랩 또 요즘 바이오 섹터가 또 상당하게 좀 잘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 이쪽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하루만 해도 이 제약 바이오가 무려 18.3%가량 섹터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또 이제 TNR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체 장기 개발 그리고 인공 피부 기술로도 좀 신문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섹터적인 기대감에다가 이런 종목적인 기대감까지 좀 시세 분출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TNR 바이오팹은 얼마 전에 제가 참 차트가 망가져서 좀 걱정이 되는 차트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양도 없는데 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TNR 바이오팹을 이제 소개할 때 3D 이제 프린팅을 좀 활용해서 생체의 어떤 조직 이런 여러 가지 피복제나 어떻게 보면은 대체 진피, 그다음에 인공 혈관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보통 인간의 이제 몸은 현재 외부 물질에 대해서 격렬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외부 물질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현재 면역 반응이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납니다.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안에 어떤 물질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것은 세포로 역분화 줄기세포를 가지고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 또 일반 조직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세포 내에 DNA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전혀 외부 어떤 물질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외 기질로 만든 인공 진피, 대체 진피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피부 미용 쪽으로 좀 활용하는 콜라겐이나 필러의 대용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콜라겐이나 필러나 이런 부분들은 몇 달 지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대체 진피, 다시 말해서 세포의 기질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세포 진짜 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체 신경세포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시 재생을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TNR 바이오팹을 금메달 종목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나선을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33,000원짜리가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런 부분이죠.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목을 하면 이상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이제 돌고 도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멋지게 이제 상한가를 갔던 그런 부분인데 차트로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20일 정도 되죠. 그다음에 하락이 약 30일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일시 되돌림과 재하락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조만간 저는 한 2주 정도 이후에나 어떤 급등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그 내용인데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게 되면은 매수 타이밍은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로 오실 필요가 있고 나도 상한가를 먹고 싶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2의 TNR 바이오팹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베스트 종목 만나봤습니다.
TNR 바이오팹 꼽아주셨고요. 사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금메달 종목으로도 이미 한번 선정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이 줄기세포나 인공장기 관련해서 몇 주 전부터 그리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그리고 초록밴드 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앞으로 이 유망한 섹터들 그리고 앞으로 유망 종목들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여러분만의 황금 종목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전장을 정리해 봤으면 다음에 오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겠죠? 저희 오후장을 빛내줄 인기주 종목 2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신라젠입니다. 네, 신라젠 꼽아주셨는데요. 최근 또 4월 하면 떠오르는 4월의 대표 행사가 있죠. 네, AACR. 이 AACR이랑 또 관련된 종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좀 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정답만 콕콕 찍어드립니다. 좋네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아마케 이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초록 공개가 이제 예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네 개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다. 좀 생각되는데, 신라젠 하면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황제주 역할을 좀 했었고요. 시총 10조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20분의 1 토막이 시총 5천억이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시총 5천억까지 좀 내려왔던 그런 비운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게 온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신라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팩사팩인데 이게 임상이 이제 실패를 좀 했기 때문에 신라젠 전체가 가짜가 아니냐. 그래서 거래정지까지 이제 순보를 좀 당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기를 모색을 좀 해주고 좀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현재 공중파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생로병사에도 항암 바이러스가 소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장 전부터 열풍이 불었던 주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해외에서는 FDA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흑색종에 대한 이런 기전 항암 바이러스 기전을 가지고 출시가 됐는데 신라젠은 왜 어떤 실패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임상 관리 실패도 있고 또 환부에서 해야 되는데 정맥 투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맥 투여도 되는 현재 시리즈 부분들도 지금 탑재를 좀 하고 있고 약물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이용한 어떤 약물 전달체 기술도 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도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발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기했던 순간도 되고 있고 또 기존의 팩사팩이 다른 병용요법에서는 놀라운 효능이 임상 이상에서 보여줬다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임상에 대한 설계 관리 실수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월봉 차트가 이런 모습이죠. 2017년에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은 거의 재상장 이후로도 다시 한번 추가 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에 한번 큰 이슈가 됐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번에 초록 공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신의 벽을 극복하는 계기 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팩사백의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5장에 한번 공략을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신라젠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4월 AACR에서 자그마치 1개도 아니고 4개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발표를 준비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상당한 좀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모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 다음은 고점이 형성된 다음이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이미 고점이 형성되기 전에 저점일 때 좀 매수를 해보는 방식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신라젠에 대한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하단에 있는 정보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신라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이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두 번째 인기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코아시아입니다. 코아시아라고 하면은 제가 언뜻 최근에 신문에서 보기에는 한창 이 AI 열풍 지금도 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이렇게 좀 관련주로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코아시아는 그 말씀하시다시피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하고요. 영국의 ALM에 대한 디자인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설계 자산을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이런 처음부터 이 IP 팹리스 기업이 처음부터 파운드리까지 출시까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학 렌즈, 카메라 모듈이 이제 결합된 원 컴퍼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XR 기기, VR 기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새로운 디바이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제 엑시노스 부분이죠. 통신칩 관련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IP에 또 참여를 했던 설계팀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 검증, 엔지니어링 검증 능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엔지니어만 400명, 500명 정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탑 티어의 어떤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에 못지않게 시장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AI 반도체, 뭐 IP 기업들은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는데 코아시아만큼은 유독 힘이 없는데 이번에 약간 AR, VR 기기가 출시가 되면서 약간 어필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10% 넘게 올라가다가 5% 이상 빠졌는데 지금은 단기 어떤 오전에 이제 고점인데 숨고르기 하고 거래량들이 밀집해주기 때문에 이 매물을 딛고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탄생파 등의 조건들을 또 갖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장의 공략주로서 손색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인기 종목으로 코아시아 꼽아주셨습니다. 또 한창 이제 AI 열풍은 꺼지지 않을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이 될 모멘텀이니까요. 이 부분 미리 체크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 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앞으로 빛내줄 인기주 두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의 꽃이죠.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차세대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알찬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저도 요새 상당히 이제 좀 바이오 섹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의학 저널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게 유명한 이유가 차세대 이 항암제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요즘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하니까 마이크로바이오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생물을 비롯한 현재 마이크로브 그다음에 생태계를 뜻한 바이옴 이렇게 합성어이기 때문에 미생물 생태계가 정확한 한글 번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쉽게 말했을 때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어떤 많은 세균, 유익균, 유해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신체의 모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떤 균이 어떤 질병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 그다음에 간 질환, 장 질환 이런 그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뇌질환 뭐 이런 것까지 이 대장만 잘 다스리면 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의학 이론에 이제 장청뇌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이 깨끗하면 뇌가 깨끗한다 하는 그 이론도 있는데 그만큼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세포수는 30조 개가 좀 되는데 미생물의 어떤 이 대장균,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38조 개. 다시 말해서 세포를 컨트롤하고도 남는 숫자인데 인체 또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지의 어떤 세계가 사실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사람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어떤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쇼킹한 사건들은 뭐냐면은 날씬한 사람의 박테리오 그 현재 바이러스가 있고 뚱뚱한 사람의 이제 바이러스가 틀리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균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씬한 사람의 현재 어떻게 보면 변을 어떻게 보면은 뚱뚱한 사람의 변을 이식을 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날씬해졌다.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부 임상 결과를 보고서 아, 이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요걸 통해서 치료약을 하게 되면 된다 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효과가 모든 어떤 질병에서도 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 속의 생태계가 깨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확산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 건강 이론 중에 하나가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란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표다 보시다시피 장의 질벽이 굉장히 젊었을 때나 현재 유익균이 있을 때는 촘촘해지면서 이 사이로 모든 어떤 현재 불안전한 어떤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미생물이나 이것이 침투하지 않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 질병이 약간은 허물어졌을 때는 직접적으로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고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익균, 그다음에 유해균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인간의 몸에 좋은 유익균을 많이 길러서 이 부분들이 신체의 각 질병의 통제를 한다 하는 것들이고 나쁜 바이러스균이 하고도 질병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은다는 이론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장누수 증후군과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유산균이죠. 이런 부분인데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강한 전망에서는 촘촘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물질도 침투가 되지 않는데 장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렇게 약해지거나 누수가 됐을 때는 이 사이로 모든 어떤 부분들이 침투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화학 합성 의약품, 그다음에 항생제, 의약품, 그다음에 이런 유해한 어떤 부분들이 됐을 때는 위 점막이 헐거워진다. 그 사이로 모든 어떤 그 찌꺼기나 안 좋은 어떤 화학 합성 의약품이 들어가서 모든 질병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질병의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 치료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현재 모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성은 굉장히 방대하게 열려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은 보통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좀 하게 되죠.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약이나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위가 점점점 현재 망가지게 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결론은 어떻게 해서 현재 돌아가시냐 영양실조로 해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투여하고 하는 것일수록 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는 공급이 안 되고 정맥 투여를 통해서 모든 영양까지 공급하는 사태까지 이제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항생제를 함부로 투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항생제는 장내 미생균을 대량으로 융단 폭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면역 항암제 효과를 나타낸 건데 면역 항암제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했더니 면역 항암제가 다시 컨트롤하더라. 이런 것들을 미치면서 미생물하고 면역과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 면역 항암제, 항체 치료제하고 이 미생물 쪽에 어떤 공급하는 거하고 병행요법을 하면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제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치료제가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첫 치료제가 등장한 것이 2022년이죠.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 투여, 현재 변에서 추출하는 거죠. 미생물을 추출해서 투여하는 방식인데 경구용으로 투여하는 것은 현재 그 뒤로 최초로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시대가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하고요.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지금 임상 어떤 그 단계별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좀 펼쳐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질환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 효과, 위장, 감염, 혈액암, 그 다음에 신경계통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차세대 항암 또 치료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자세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좀 치료제로서 현재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노맹 컴퍼니 고바이오랩, CJ 바이오랩 사이언스가 있는데 유산균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BL 이런 부분이고요. 또 미생물을 진단할 수 있는 소마젠, DXVX가 있고 실제 유산균 쪽으로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피도, 셀바이오텍, 제노포커스 등 이런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꼽아서 중요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면역 항암제, 이 차세대 항암제로서 정말 좀 매력이 많은 그런 종목 같은데요. 이 관련한 수혜주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관련한 수혜주들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저희 방송이 1시간이다 보니까 더 자세한 정보들은 저희 초록톡방,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한 수혜주들 더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먼저 이 지난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100%를 넘게 달성한 명예의 전당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 명예의 전당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47% 달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129.58%, STX 338.42%,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13.79% 터치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58.82%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13.96%, 갤럭시아 머니터리 119.47%, 텔레필드 394.14%, 위메이드 118.85%, 대주반도체 376.19% 수익률 달성했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116.67%, YIK 139.5%, 네오셈 106.64%, 엔캠 551.82%, 이스트소프트 149.64%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151.4%, 픽스플러스 158.15%, 가온칩스 129.3%, 어버브 반도체 137.11%, 신성 델타테크 362% 달성했습니다. 다음 HLB 121.44%, 뉴플렉스 201.35%, 파워로직스 201.62%, 오킨스전자 122.07%,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24.12%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에코앤드림 205.66%, 자람테크놀로지 108.11%, 레이크 머티리얼즈 112.01%, 한미반도체 109.28%, 덕산테코피아 111.52% 수익률 기록했고요. KC텍 117.52%, 그리고 최근 11월 30일이죠. 엑시콘 114.77%의 수익률 달성하면서 32번째 새로 명예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명예전당 종목들 살펴봤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명예전당에 입성한 종목이 있죠. 바로 이 11월 30일에 소개해드렸던 엑시콘 A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갑자기 엑시콘이 급등주에 올라서 제가 한번 봐봤더니 이 윤진식님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이 엑시콘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사진을 또 찍으셨더라고요. 이 소식에 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또 취임 후에 첫 현장 방문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판교는 그 유명하죠. 판교 프로젝트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송지와 같은 곳이 좀 해당이 좀 되고요. 팹리스 기업에서 송지이기도 합니다. 자, 엑스콘 같은 경우는 현재 메모리 테스터, 메모리를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업체인데 이에 대한 어떤 메모리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HBM뿐만 아니라 HBM의 원조가 되는 DDR5 뭐 이런 부분들의 테스트기, 그다음에 또한 이 부분하고 또 SSD 이제 테스트기 이런 어떤 부분들 메모리 쪽에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크게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보이고 현재 그 2차 상승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엑스콘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동메달, 은메달, 그다음에 이제 금메달까지 살펴볼 텐데 저희 관련한 수혜주 동메달 종목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고바이오 랩입니다. 네, 고바이오랩.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동메달로 선정이 됐을까요? 예,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먼저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신약 발굴할 수 있는 일단 플랫폼을 완벽하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마트나 뭐 이런 것들 합작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식이 중요하겠죠.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임상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 이상이 통과된 건선, 염증성 질환, 천식 이런 부분들이 임상 이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면역 항암 치료 효과가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항암제가 같이 했던 흐름들이 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기술 이전 상황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신약 개발 선도 업체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 이 고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번 뭐 1월 초에 한번 이슈가 됐다가 다시 한번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재 동메달로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고바이오랩 오늘의 동메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면역 항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상당한 고부가 가치를 가진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뛰어넘는 은메달 종목이 또 있다고요? 은메달 종목은 CJ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네, CJ 바이오사이언스. 네, 이름이 좀 상당히 좀 익숙한 종목이긴 한데요. 어떤 매력 가지고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첫랩에서 CJ로 인수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이 지원 이런 것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더 낫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바이오랩과 첫랩은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CJ 바이오사이언스에 CJ 인수된 어떤 첫랩도 마찬가지 바이오마커 발굴 플랫폼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면역 항암제, 항체 치료제죠. 그 중에서 이 매출의 탑 1을 가지고 있는 것이 키투르다입니다. 대부분 키투르다 뭐 이런 부분과 병용요법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대세를 가지고 있는데 CJ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키투르다는 PD-1이라는 부분에 항체에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없는 환자하고도 같이 병용요법을 해도 효과가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병용요법의 대상자가 되면은 그 제품도 같이 치료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키트루다 매출하고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에 대한 어떤 입증들이 충분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키트루다의 병용 임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와 비슷한 현재 그 4D 현재 파마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장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CJ 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입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CJ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CJ 바이오사이언스의 그룹에 대한 시너지, 또 웰리스, 또 신사업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커지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나름대로는 의학 분야, 특히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바이오톡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재 한번 인수된 이후로 4만 원에서 12,000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죠. 그러면서 바닥을 이렇게 박박 끼고 있는데 이슈가 한번 불거지면은 순환매로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대기업의 훈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은메달로서의 또 위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 종목으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은메달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CJ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대기업의 훈풍을 받는다는 것부터가 저는 좀 약간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키트루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상당한 이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은메달을 넘어설 만한 금메달 종목, 다행히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금메달이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됩니다. 과연 이 금메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지놈 앤 컴퍼니입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저도 들어본 종목인데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지노맨 컴퍼니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굉장히 우수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거에서 탑픽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 항암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있는데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현재 GEN 001이 위암과 단도암 이런 부분이 임상 이상까지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 병용요법으로 할 수 있는 업체 머크라든가 세계적 글로벌 제약사 MSD와 함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가 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 외에도 뇌질환 어떤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암 담도암의 대상 임상 이상의 가치가 상당히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3차 치료제, 그다음 2차 치료제 채택 관련,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발표 부분들이 이제 임박을 좀 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노맨 컴퍼니가 단독으로 현재 이런 현재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말고 항암, 항체 치료제에 대한도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신규 타켓 항암제, 항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나 1004, 제나 105, 그다음에 제나 111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의 임상 일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물질들은 기술 이전에 때 타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신규 면역 항암제 제나 104는 키트루다가 PD-1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런 치료 효과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나면 현재 면역 회피 반응을 일어나는데 이걸 회피 반응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면역 회피를 못하게 하는 물질이 제나 1004이기 때문에 PD-L1과 거의 같은 흡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뛰어난 효과가 이미 발휘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요새 대세, 항체에다 약물을 매다는 것들이 있죠. ADC 항암제라는데 제나 111은 이런 새로운 항체 치료제 제나 111에다가 현재 약물을 매다는 링커 기술 부분의 업체하고도 제휴를 해서 새로운 항암제를 또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가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놈 앤 컴퍼니는 기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항암제 가치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키트루다의 어떤 아성을 뛰어넘는 그 가치 플러스 약물 전달체 기술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 약물 항체 결합체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 기전인데 이 기술 로열티 수출이 당장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임상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가 충분히 이제 동메달로서의 금메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3만 원짜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 8천 원까지 거의 한 4분의 1 도망이 났죠. 근데 어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2%. 오늘은 눌림목이 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소개를 못한 많은 기라산 같은 종목이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로 오시면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지놈 앤 컴퍼니의 또 공략 시점도 궁금하시면은 아래 초록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금메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진노맨 컴퍼니 저는 가장 좀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위암과 담도암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선 한국인이 이 위암에 대한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10만 명당 가장 높은 그런 국가라고 하잖아요. 또 담도암이라는 게 이 담도 소리 없이 오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위험한 암인데 이 두 가지 정말 이런 극단적인 암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의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거 그만큼 정말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금메달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금운동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셔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고요.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바이오, OLED, 2차 전지, 순환매 위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의 베스트 종목은 바로 TNR 바이오팹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인공기관을 이식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절대 종목의 가치나 해당 종목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유익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